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소금 섭취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우리 몸은 보통 우리 몸의 체액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싱거울까요? 간간할까요? 간간하죠. 드셔봤어요? 사람 콧물이 짜요, 안 짜요? 짭짤하지. 아, 드셔봤네요. 어렸을 때 안 먹으면 잘. 콧물이 짭니까, 확실히요? 네, 가면은 우리 시연이한테 물어보세요. 자주 먹습니다. 그 다음에 눈물도 짠가요? 짭짤해요. 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혈액은요? 혈액도 뭐 짭짤하겠죠. 우리 몸에는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분을 맞추기 위해서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에서 삼투압 작용을 해요. 거기서 이제 나트륨 펌프라고 들어보셨어요. 나트륨 펌프는 그 소금의 염도나 수분을 맞추기 위해서 퍼내는 것을 합니다. 나트륨 퍼내는 역할을 하는데 퍼내고 들여보내고.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 몸은 언제나 염도계가 어디 있어요? 제가 9만 원을 주고 염도계를 사가지고 몇 분의 소변 측정을 해드렸는데, 염도계 종이컵에다 받아서 하면 소변 염도가 나옵니다. 내 몸의 염도가 얼마인지. 그런데 뭐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소금을 안 먹어도 내 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혈액이나 체액을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소금 무염식을 한다. 그러면은 염분을 어디서 꺼내오냐면 뼈에 많거든요. 뼈에서 꺼내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암 환자에 채식을 많이 하죠. 채식을 많이 할 때 뭐를 많이 안 먹을까요? 이 마인드 가운데 소금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소금을 딱 끊어버립니다. 근데 요즘에 채식을 하면서 유동식도 안 먹죠. 짠 거 많이 끊죠. 소금도 막 거기에 거의 안 먹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암 중에 어느 암이 많냐? 뼈암이 많아요. 뼈암. 이 물론 뭐 소금뿐만이 아니면 다른 미네랄의 보고이기도 한데, 만약에 미네랄이 부족했을 때도 뼈에서 빼나오면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는 뼈에서 빼나오면 뼈가 약해지면서 암이 거기에 커질 수 있고요. 소금도 마찬가지. 염분이 부족하면 뼈에 거기에 암이 재발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액이 웬만하면 신진대사 과정에서 웬만하면 염도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암에 걸려서 오래 암에 투병을 하다 보면요, 염도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 명 그렇게 확인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문자 온 분도 본인의 염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소금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래도 안 올라간다. 당연하죠. 소금을 먹어도 자꾸 소금이 체내 흡수가 안 되니까. 자, 하지만 뭐 한 번에 그렇게 소금 염도가 딱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계산적으로 여러분들의 몸의 염도를 계산해 보면, 이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0.9% 정도가 우리 몸의 염분이에요. 0.9%. 내 몸의 몇 프로라고요? 0.9%. 병원에서 무엇과 같을까요? 병원에 무슨 물이요? 식염수. 예, 생리식염수와 같죠. 생리식염수. 예, 바닷물도 거의 우리 몸의 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0.9%면요, 만약에 이것을 들어갔다 나왔다를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루에 2리터의 수분을 드신다. 그러면 몇 g의 소금을 먹어야 될까요? 2리터의 소금. 1.8. 1.8g. 맞나요? 그렇지. 확실해요? 선무당에 사람 잡을 수 있어요. 1.8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 18g이죠. 1.8g이 아니고 18g. 그런가? 네. 1.8g이면은 1.8g이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먹으라는 양보다도 현저하게 적어요. 5g, 10g인데 18g. 근데 18g 생각보다 많은 양이에요. 수저로 풀면 거의 반수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 중에 소금이 있는 식품들이 있어요. 나트륨이 있는 식품들이 있어요. 현미에도 있고 모든 식품에는 다 염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염분이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기력이 빨리 올라온다. 우리 몸에 기력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물질 중에 두 가지가 당분, 염분이에요. 당분을 먹어도 쓰러지다가도 일어날 수 있고요. 염분을 먹어도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플러스 시키면 더 좋아요. 소금에다가 꿀을 타서 좀 먹으면 훨씬 빠르게 기력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일시적이지만.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강원도 어디에서 이제 어느 환자분이 저에게 거의 죽어가는데 이분이 뭐 영양제 먹어도 안 되고 오히려 더 힘드니까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소금물을 먹게 해보니까 이렇게 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소금물 같은 경우는 염도를 잘못 맞춰 먹으면 속이 니글돼서 오바이트 나올 수 있어요. 비가 약한 분들은. 이분에게 이제 어떻게 해드렸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먹겠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에다 이제 소금물을 먹여야 되는데 콩나물 국을 먹였어요. 콩나물 국은 먹기 편하죠. 굉장히 맛있죠. 간간하게 해서 따끈따끈하게 콩나물 국을 먹고 이분이 일어나셔서 나중에 활동하시고 좋아졌어요. 소금물이 살렸어요. 네. 그때 이제 뭐 영양제 맞고 뭐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깔아져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토마토가 많습니다. 토마토는 기력이 다운되고 힘이 없을 때 토마토를 드시면 기력이 팍 생겨버려요. 그래서 영양제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하면 토마토 한 가지가 있고 포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단호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토마토는 나트륨이 꽤 들어있어요. 그래서 토마토를 예전에 제가 실험을 할 때 그 전구를 꽂아가지고 전구 불이 들어와요. 설탕물도 들어오고 소금물도 들어오고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불에다 하면은 전구의 불이 한 몇십 촉짜리였더라. 30촉인가 60촉인가 그 담화가 하나가 깜빡깜빡 하다가 쭉 불을 잘 이렇게 토마토에다 쭉 꽂아버리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네, 나트륨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소금 섭취를 많이 먹는 것이 해로울까요? 적게 먹는 것이 해로울까요? 적게 먹는 게 세상에 똑같은 건 없어요. 적게 먹는 게 사실 적게 먹는 게 더 해롭습니다. 적게 먹는 게. 많이 먹으면 희석을 해서 얼마든지 우리 몸에 배출시킬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요즘에 혈압과 소금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소금을 많이 먹어서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보다 적게 먹어서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다는 사실 이해하셔야 되고요. 물론 그렇다고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독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염식이나 저염식을 하는 그 자체가 소금을 많이 과하게 먹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얼마나 섭취해야 되나 모르시면 그냥 좀 넉넉히 드시면 됩니다. 이것을 꼭 재서 먹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뉴스타트를 하면은 우리가 국도 끊죠, 찌개도 끊죠, 된장 끊죠, 김치 끊죠. 그리고 나트륨의 보고가 사실은 고기거든요. 고기만 섭취해도 나트륨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 섭취하던 나트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거기에다가 또 저염식까지 한다. 문제가 생깁니다. 더 여기서는 만약에 여러분 요즘에 뭐 7대3 운동하고 있잖아요. 맞죠? 현미 6, 7, 야채 조금 드시는데 그 야채 거기다 조금씩 먹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금까지 더 줄인다. 큰일 납니다. 반드시 그 야채는 짜게 드셔야 돼요. 좀 간간하게 충분히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식사 시 그 소금량이 부족하면 오히려 죽염이라든지 뭐 천일염 덩어리라든지 가끔 드셔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는 충분히 해야 된다. 어떤 기준에서 우리 같은 기준에서 뉴스타트를 하는 기준에서 그리고 일반 그냥 고기 드시고 라면 먹고 인스턴트 식품 먹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소금 섭취가 대폭 줄어들어야 됩니다.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뭐죠? 그 국 같은 거 우거지국이라든지 뭐 사골 그런 거 먹잖아요. 먹으러 가면 소금을 얼마큼 넣어요? 거의 수저로 떠서 막 거의 반수저 그냥 넣어서 그거 다 마시잖아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먹는 소금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음식을 할 때 이 소금을 어떤 소금을 쓰냐면 구운 소금을 써요. 구운 소금 쓰고 그리고 뭔가 절이고 할 때는 생소금 쓰죠. 천일염을. 네, 천일염도 꼭 드셔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천일염 속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념에서 물은 그냥 물이면 되고 소금이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물은 그냥 청소제고 소금은 나트륨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뭐 80여 종의 미네랄이 들어있고 소금은 76종 이상의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물에서 얻을 수 있는 미네랄은 물에서밖에 얻을 수 없고
소금에서 얻을 수 있는 미네랄은 소금에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운 소금만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천일염,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직접 천일염 간수 다 뺄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양은 그냥 간수 자체가 마그네슘이거든요. 그 마그네슘의 섭취가 부족하다 보면 이 눈이 떨려요. 나중에 눈도 떨리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기력이 많이 없어집니다. 우리 몸에 이 16가지 이제 식품에서 섭취해야 될 16가지 미네랄 중에 100mg 이상이 섭취해야 될 미네랄이 마그네슘, 칼륨, 칼슘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소금을 통해서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된다고요? 그냥 충분히